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야당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안이 동시에 국회에서 표결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잠시 후 이슈토론에서는 극심한 혼란에 빠진 정치권과 이를 바라보는 충청권 추석 민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뉴스보다 맛집에서는 우리 일상과 가장 밀접한 예술인 공예의 모든 것을 만나보고 찬바람 불면 생각나는 뜨끈한 국물 요리도 소개해드립니다.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첫 순서는 뉴스를 한 걸음 더 들어가보는 취재 현장의 기록, 취재기자의 솔까말입니다. 보도국 조형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뉴스입니까? 네, 이게 참 생소한 단어입니다. 네. MG 조폭. 어떻게 보면 참 신조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전국의 2002년생들이 모여 만든 조직폭력배 조직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뭐가 어떻게 된 일인지 뉴스 먼저 보시겠습니다. 우통을 벗은 남성 수십 명이 식당 안에 모였습니다. 온몸에 문신을 한 이들은 모두 2002년생으로 지난해 12월 전국회라는 신흥폭력 조직을 결성했습니다. 충청과 경기 등 전국 21개 조직에서 모인 이른바 MG 조직폭력배인 이들은 매달 한 번씩 수십 명이 모여 정기회동을 가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또 후배가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 맥주병으로 집단 난투극을 벌이거나 이유 없이 지나가는 시민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조직 38명 가운데 34명을 검거하고 2002년생인 회장을 구속했습니다. 네, MG 조폭이란 말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2002년생이 주축이라고 하던데 저희가 월드컵 4강에 올라갔던 기회인데 그렇죠. 대략적으로 나이가 한 21살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조직이 어떻게 처음 생기게 된 겁니까? 네, 이들은 지난해 12월 전국회라는 신흥폭력 조직을 결성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국구 조직폭력배가 되겠다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든 조직인데요. 이 MG라고 하면 MG세대, 흔히 30대 이하의 어린 나이대를 의미합니다. 물론 저도 MG입니다만 어쨌든 이 조직은 전국의 21개 폭력 조직에서 각 막내급이겠죠. 2002년생들끼리 모여 만든 조직입니다. 회장, 여기서 회장이라 해도 어쨌든 2002년생이긴 합니다만은 경기도 안양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경기도 안양에서 첫 회동을 가졌다고 하고요. 이렇게 경기도 충청도 해가지고 전국 21개 조직에서 34명이 모여서 첫 회동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들은 SNS를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전국구 조직폭력배가 돼보자라고 해서 의기투합해서 모였다고 하고 매달 정기적으로 회동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조직이 기존의 조직폭력배처럼 범죄 활동을 한 겁니까? 네, 이게 이제 경찰 브리핑 당시에도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입니다. 이 전국회를 단순 모임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신흥 폭력 조직으로 볼 것이냐 이거에 대한 경찰에게 저희가 질의를 많이 했는데 경찰의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아직 범죄 활동이 뚜렷하게는 없지만 어떤 혐의점은 없지만 범죄 조직으로 본다는 거였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이들은 맥주병, 소주병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패싸움을 벌이기도 했고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모여서 우리 조직은 이런 범죄를 하는데 이렇게 한다라면서 범행 수법을 공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이들을 범죄 조직으로 단정짓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법 치밀하게 아주 조직을 운영한 것 같은데 어떻게 검거된지도 궁금하고 또 배후 조직이나 배후 세력이 있다면 어떻게 있는 건지 그것도 얘기 좀 들어볼까요? 네, 전국회는 이 논산을 기반으로 활동을 하던 조직폭력배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예. 이게 좀 순서를 먼저 보면은 그러니까 논산 조직을 먼저 와해를 시키고 검거하는 과정에서 이 전국회가 덜미 잡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설명해 드리자면 이 논산 조직 쉽게 A파라고 하겠습니다. 이 파가 작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220억 규모의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경찰에 검거가 됐습니다. 근데 이 검거하는 과정에서 보다 보니까 너무 어린 2002년생 이런 조직원들도 활동을 하고 범행에 가담을 한 거를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휴대전화나 이런 것들을 디지털 포렌식을 하다 보니까
전국회라는 조직이 있다라는 네. 것이 경찰 레이더망에 포착이 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경찰은 주요 가담자 등 8명을 구속한 상태입니다. 그럼 배후 조직 여부도 계속 조사를 벌이고 있겠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MG 조폭이 생긴 건지, 그리고 또 이게 뭐 어찌됐든 간에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면은 증가한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 우선 말씀하신 대로 MG 조폭이 지금 전국에서 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올해 넉 달간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을 벌였는데요. 그 결과 넉 달간 전국에서 1,500여 명이 검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300여 명이 구속이 됐고요. 근데 검거한 1,500명 가운데 57%가 넘는 919명이 흔히 MZ세대라고 불리는 30대 이하 조직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MZ 조직원이 늘어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통상 이제 SNS 세대, 온라인 세대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미디어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요새 뭐 유튜브나 SNS 등 보다 보면은 이렇게 마약을 하고 뭐 운전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조직폭력 활동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과시하고 뭐 나 이렇게 조직폭력 활동해서 외제차 하나 샀다. 뭐 이런 식으로 과시하는 영상들이나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무분별하게 어릴 때부터 좀 보다 보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좀 멋있어 보이는데 뭐 이런 이제 헛된 생각을 가지면서 이것이 심각한 범죄 행위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게 좀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다라고 분석이 나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영화나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이 조폭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도 또 맞죠. 미화되는 부분도 있고요. 뭐 어쨌든 간에 MZ 조폭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경찰도 더 바짝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경찰도 이번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요. MZ 조폭 활동에 대한 수사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신흥 조직 외에도 이 사실 기성 조직들이 배후 세력으로 있는 경우들도 덜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폭력 조직은 와해시키겠다라는 게 경찰의 입장인데요. 서울경찰청 차원에서도 불법 폭력 조직 관련한 사건은 일선서에서 진행되는 것들도 모두 경찰청 차원에서 취합해서 처리하겠다라고 할 만큼 집중 수사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다른 소식 한번 보죠. 대전에 얼마 전에 화제가 됐던 신협 강도가 드디어 송환이 됐다고요. 맞습니다. 예. 지난달 이제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사건이었죠. 대낮에 신협에서 현금을 빼앗아 달아났던 강도가 검거돼서 국내로 송환됐다고 합니다. 뉴스 보시겠습니다. 파란 셔츠를 입고 검은색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성이 경찰차에서 내립니다. 지난달 18일 대전 관저동의 한 신협에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들어가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뒤 3,9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47살 남성 A씨입니다. 경찰 수사망을 교묘히 피한 A씨는 범행 이틀 만에 베트남으로 출국해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 10일 현지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베트남 경찰과 공조로 탐문 수사를 진행하다 지난 8일 현지 공개 수배로 전환한 경찰은 다낭 카지노에서 A씨를 봤다는 현지 한인의 제보를 받아 잠복 3시간여 만에 그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훔친 돈의 사용처와 조력자의 공모 여부 등 피의자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18일 있었던 대전 신협 강도가 이 베트남에서 붙잡혀서 한 달이 조금 지났죠. 21일에 이제 국내로 송환이 된 건데 베트남에서는 뭐 교민의 신고로 이게 붙잡힌 건가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피의자는 범행 이후 이틀 만에 베트남으로 도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지 한인의 제보가 굉장히 검거에 결정적이었다라는 게 경찰의 입장입니다. 범행 이후 국내 송환까지 약 한 달, 정말 뭐 한 달이 조금 더 넘게 걸렸는데 그 사이에서 좀 우여곡절이 많았다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한인 제보에 그 눈을 피하진 못했던 걸로 보입니다. 검거 과정이 굉장히 뭐 드라마틱하고 또 스펙터클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떤 얘기입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예. 드리자면은 지난달 18일에 범행이 이뤄졌고요. 이틀 만인 20일에 베트남 다낭으로 피의자가
도주를 했습니다. 경찰도 도주 사실을 그 다음 날 좀 알게 되면서 도주를 막지는 못한 상황이었는데 이후에 이제 경찰은 현지 공안과 함께 이제 현지에서 추적에 나섰고 또 인터폴 적색 수배까지 내렸습니다. 이거 수사 강도 굉장히 높인 거죠. 추적의 강도를. 근데 현지에서 20일 가까이 수사를 했는데 이 추적의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 달 8일, 9월 8일에 현지에서 공개 수배를 하겠다라고 전환을 했고 불과 이틀 만에 이제 한인회를 통해서 네. 나 이 사람 카지노 왔다 갔다 하는 거 본 것 같다, 오가는 걸 본 것 같다라는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은 현지 카지노에서 호텔에 있는 카지노에서 잠복을 하다가 피의자를 검거하게 됐습니다. 뭐 이번 사건만 놓고 보면 인터폴이나 현지 공안보다도 현지 제보가 더 그렇죠. 결정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네, 있겠네요. 그렇죠. 범행 동기가 혹시 나왔습니까? 뭐 아직까지 이제 이번 최근에 좀 국내로 송환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발표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수년간 이 피의자가 해외 원정 도박을 다니면서 빚이 있었다, 수억 원의 빚이 있었다라는 주변에 증언이 있었던 걸로 전해지고 또 체포 당시에도 200만 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마 도박 중독이나 혹은 뭐 도박 빚으로 인한 범행이지 않을까 뭐 이런 시선이 가장 유력합니다. 네. 자, 기자의 솔까말 한번 들어볼까요? 네, 경찰은 이제 앞서 범행 동기뿐만 아니라 철저한 이런 계획 범죄였다는 점에서 분명히 조력자가 있지 않을까라는 시선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요. 그만큼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주말 아침부터 뭔가 범행과 각종 사건 사고 소식들만 전해드려서 좀 안타까운데 이런 범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겠습니다. 은행 강도는 반드시 잡힌다라는 원칙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조영준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